안녕하세요. 오늘 맘모톰 시술 꼭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이야기를 나눌 영상의학과 전문의 애플유 의원 원장 이은진입니다. 오늘 저 대구에서 왔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졌어요. 날씨 이렇게 덥고 할 때는 이제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요. 유방 파트에서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11월, 12월이 되면 검진철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40세 이상 여성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낮은 비용으로 유방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해를 넘기기 싫어서 많이 몰리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유도 없고 대우도 못 받고 검진을 하시게 되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셔서 가을쯤부터 이제 유방암 검진을 시작하셔서 여유롭게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면서 검진도 많이 받으셔서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맘모톰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맘모톰 시술 꼭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 자, 맘모톰이 뭘까요? 맘모톰은 이제 이런 기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고 여기 이제 줄이 여러 개 달린 이런 기계 이름인데 1995년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 유방 조직 검사용 기계입니다. 영어로는 맘모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이 기계의 좋은 점은 이제 진공이 달려 있어서 아까 그 기계 끝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이제 일회용 건이라는 거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굵은 바늘이 달려 있고 바늘 여기에는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완돼 있었고 그 뒷부분에 이제 손잡이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굵은 칼이 달려 있다 보니까 혹들을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해보니 작은 혹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맘모톰 기계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작은 혹이 사라지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큰 혹도 시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맘모톰이라고 하면 이 기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초음파에서 보이는 혹을 잘라주는 기계, 유방의 혹을 없애주는 시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맘모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가 이제 시술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죠. 사실은 맘모톰 말고도 다른 기계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장비 이름이다 보니 맘모톰이 이 기계 플러스 시술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시술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진공흡입보조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시술이 있고요. 2번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번 진공흡입보조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모톰 시술의 정식 명칭입니다. 진공이 달린 기계의 보조를 받아서 유방에 있는 양성병변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을 의미하고 영어로 VABE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에서 혹으로 나타나는 병변에 대해서 초음파에서 보이는 혹에 대해서 시술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시술인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방 촬영에서 보이는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시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시술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절제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절제는 혹이나 미세석회가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모톰 기계를 이용하면 유방에 있는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떼낼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 절제한 조직은 저희가 병리 검사를 보내게 돼요. 그거를 절제생검이라고 부릅니다. 절제생검은 혹이나 미세석회를 다 뗄 경우에는 치료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떼서 검사를 보내게 되는 경우는 진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모톰이 나오기 전 이전 시대에는 만약에 유방의 혹이 발견되었을 때는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혹의 일부를 떼서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없애야 된다. 그런 혹으로 나오게 되면 수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석회가 암이 의심스러운 모양이면 조직 검사를 위해서 무조건 수술을 했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수술은 무조건 흉터가 3에서 5cm 정도 남게 되고 이렇게 옵션이 없이 이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모톰이라는 이 기계가 나온 이후부터는 어떤 병변에 대해서 수술과 만모톰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술의 장단점과 만모톰의 장단점을 잘 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수술의 장점,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흉터가 상관없는 환자나 혹이 너무 커서 만모톰으로는 혹을 다 떼기 어렵거나 남는 경우에 또 혹이 비정형이라고 하는 암이 될 수 있는 나쁜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모톰은 또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만모톰을 해도 되는 혹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수술이 하기 싫거나 흉터 남는 게 싫은 사람도 만모톰을 하면 좋습니다. 또 혹이 너무 작아서 1cm가 안 되는 혹인데 흉터는 3에서 5cm 남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만모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수술보다는 만모톰이 굉장히 수술을 대체한 그런 시대입니다. 만모톰은 흉터가 4mm 정도로 작고 흉터가 작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빠르죠. 수술은 하게 되면 꿰매야 되고 또 소독도 해야 하고 꿰맨 걸 또 풀어야 하고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회복 기간도 좀 길게 되는데요. 만모톰은 시술이 간단해서 거의 뭐 5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거의 30분 이내에 다 할 수 있고 오늘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당장 할 수 있죠. 또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도 작습니다. 만모톰은 이렇게 장점이 많은 시술인데 오늘 우리는 왜 만모톰을 꼭 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만모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죠. 그래서 시술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만모톰을 권유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아 이거 필요 없는데 나한테 병원에서 돈 벌려고 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과잉 진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죠. 아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 유방석회 3mm짜리도 만모톰으로 다 떼어낼 수 있을까요? 4년째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시술을 이용하면 만모톰 기계를 이용해서 석회를 뗄 수 있습니다. 3mm 정도면 다 뗄 수 있고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시거나 만약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시면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로 제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맡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강의로 돌아가 볼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혹에 대해서 만모톰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혹은 만모톰을 안 해도 될지 그래서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어떤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후 케이스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모톰 시술을 받기 전에 저희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은 내가 고위험 환자군인가 또 나의 혹이 조직검사에서 증식성 병변인가 비정형이 있는가 이렇게 나의 혹의 조직검사 결과를 알아야 하고요. 나의 혹이 미세석회나 또 이제 혹이 있을 때 모양이 어떤지 그런 것들 3개를 고려한 다음에 만모톰 시술을 할지 말지 받을지 말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고위험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유방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신 분들 또 전에 내가 뭐 왼쪽 유방암이었는데 오른쪽에 혹이 생겼다. 그런 경우 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또 암이 아니더라도 비정형 세포가 있었다든지 해서 예전에 문제가 되는 혹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가 고위험 환자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혹이 있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조직 검사를 하고 제거를 해보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유방의 혹, 조직 검사 결과에서 나온 유방의 혹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제 내용을 좀 많이 이해하기 쉽게 후려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씩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혹이라고 하는 거는 결절, 종양, 혹 모두 다 똑같은 말인데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된 정상 조직이 아닌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나누었을 때 양성, 악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악성은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등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전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암이 아닌 병변들, 그거를 전부 통틀어서 양성병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양성은 크게 나누어서 아주 깨끗한 비증식성 병변과 증식성 병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방의 양성 병변은 암이 아닌 다른 혹들이라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주 100% 양성이라서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주 깨끗한 혹을 이제 비증식성 병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100% 양성인 혹을 하얀색이라고 표현한다면 암을 까만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있는 회색에 들어가는 병변을 증식성 병변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식성 병변은 비정형이라고 하는 나쁜 세포가 없는 병변과 비정형이라고 하는 나쁜 세포가 동반된 병변으로 나눌 수 있고 회색의 정도가 좀 더 연하다, 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유방의 혹을 생각할 때는 이 혹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떼야 되는, 꼭 제거해야 되는 혹, 그리고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혹, 또 제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지켜보다가 해도 되고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그런 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제거해야 되는 혹에는 뭐가 있느냐? 비정형이라고 하는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혹, 또 유두상 종양, 엽상 종양 등이 꼭 제거를 해야 하는 혹들입니다. 또 파란색으로 써 있는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하얀색 병변, 절대로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병변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비증식성 병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거해도 되고 당장 안 해도 되면서 그래서 추적 검사를 하다가 좀 커지면 제거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병변들이 아까 회색에 들어가 있는 비정형이 없는 증식성 병변이 되고 이 병변에 대해서 맘모톰이나 수술 중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제거해야 되는 비정형이 있는 증식성 병변에는 뭐가 있냐? 얘들은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 놔두면 암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정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혹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왜 얘들은 제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암은 유관이라고 하는 젖이 흘러다니는 길에 80에서 90%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의 구조를 저희가 살펴보면 젖이 흘러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겨 있어요. 안은 비어 있고 껍데기 부분에 이제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증식을 시작하는 게 이제 병의 시작인데요. 증식이 이렇게 똑같은 세포가 한 겹 정도 있는 이렇게 얇은 경우, 그래서 경증인 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은 증식성 병변이지만 비증식성 병변에 들어가면서 괜찮은 앤데 이 똑같은 세포가 점점 두꺼워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증식을 하게 돼서 세포가 많아지면 돌연변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없는 이상하게 생긴 세포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정형 세포예요. 이 비정형 세포가 얇게 있는 경우에는 비정형 유관 증식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암이 아니지만 양성병변이지만 곧 암이 될 아이이기 때문에 떼줘야 하고 이렇게 나쁜 세포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유관을 많이 채우는 경우 이때가 연기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암은 뭘까요? 연기암은 유관 안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유관 안에만 이제 나쁜 세포들이 비정형 세포들이 있는 걸 얘기하고 이 비정형 유관 증식과 연기 유방암의 차이는 정말 기만장 차이입니다. 2mm를 기준으로 요 안쪽이면 비정형 유관 증식,
2mm보다 커지면 연기암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 세포는 너무나 연기암이랑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이 있거나 미세석회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제거를 해줘야 하고 그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정형 세포가 있는 조직들, 비정형 세포가 있는 혹이나 이제 석회를 다 제거해서 보는 경우 많게는 30%까지 암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수술로 제거한 후에 그 병변의 가장자리 부분, 이제 절제한 그 면에 나쁜 세포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훨씬 안전하고요. 혹이 있는데 총조직 검사에서 비정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 하얀색 병변이라고 표현했던 맘모톰이 필요 없는 혹들, 비증식성 병변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증식성 병변에는 낭종, 섬유 낭종성 변화, 유관 확장, 선증, 아포크린 화생 같은 병변들이 속해 있고요.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섬유 낭종성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맘모톰을 하지 않아도 되죠. 얘는 증식이 없는 아주 안전한 암이 되지 않는 100% 양성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병변에 대해서 물혹이 5개 있으니까 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요거는 과잉진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증식성 병변에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유관 증식이 있는데 아주 경미하게 있는 경우에는 비증식성 병변으로 들어가고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맘모톰이 필요 없는 혹들은 이런 병변들이 있고 이런 병변들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맘모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회색 범위에 들어간 아이 중에 가장 많은 혹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증식성 병변인데요. 증식성 병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계속 자랄 수 있는 그런 병변을 의미를 하고 이게 혹이 우리가 초음파나 이제 미세석회에서 유방 촬영에서 보이는 미세석회가 진짜로 자랄 수도 있는 건데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조직학적으로는 세포가 계속 늘 수 있는 그런 병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병변은 유관 증식의 중등도 개화성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방사상 반응이라던가 경화성 선증이라던가 관내 유두종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선종 같은 경우도 계속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식성 병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증식성 병변에 들어가는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맘모톰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 병변은 그 중에서 중등도 또는 개화성 유관 증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관은 이렇게 생겼고 파이프 구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포, 유관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이 똑같은 세포가 증식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관 증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조금만 증식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의 층이 더 많아지고 개수가 많아질 때 우리가 중등도 유관 증식, 아주 많아질 때를 개화성 유관 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렇게 유관 증식이 계속 그래서 세포가 점점 터질 듯이 많아지다 보면 돌연변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 비정형이라고 하는 나쁜 세포도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유관 증식 또는 개화성 유관 증식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 그 주변 조직들에 나쁜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 증식의 중등도 개화성이 있는 분들이 혹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계속 커진다든지 할 때는 비정형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하고 그때 맘모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방사상 반응, 복합 경화성 병변이나 경화성 선증 같은 이런 어려운 이름이 포함된 혹들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병변들은 조금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삐쭉삐쭉하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들을 또 제거를 해보면 가끔 유방암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병변들은 유방암의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거나 석회가 별로 분포가 좋지 않거나 모양이 좋지 않을 때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관내 유두종은 드물기는 하지만 암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놔뒀을 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 암으로 될 수 있는 혹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크기가 작고 모양이 작은 경우에는 맘모톰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성 병변, 이제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회색에 속하지만 비정형이 없는 그런 증식성 병변에 대해서는 조직학적으로 계속 세포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비정형 세포가 태어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이 진단이 되었는데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유방암이나 비정형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이때 맘모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케이스 몇 개들을 알아볼 거고요. 자, 34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이제 20대 때 벌써 이제 섬유선종을 진단받고 혹이 계속 커졌습니다. 만져지는 게 계속 있었지만 이제 2cm 정도 됐을 때 병원에 방문했고 수술을 권유받아서 자기는 흉터가 싫어서 수술은 하기 싫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혹이 점점 더 커졌고 저한테 오셨을 때 3cm 정도 되는 혹이었어요. 그래서 3cm 정도가 되더라도 맘모톰으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맘모톰을 권유드렸고 이렇게 제거를 했고 깨끗하게 제거한 자리에 사진이고 섬유 선종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혹이 좀 큰데 수술하기 싫다 이런 분들에게 맘모톰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72세 여자 환자분인데 검진 유방 촬영에서 왼쪽 유방에 새로 생긴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혹 크기가 한 1.6cm 정도 되셨고요. 이제 혹이 조금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삐죽삐죽하게 생기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새로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좀 암인가 이렇게 의심되는 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중심 총생검 조직 검사라고 혹의 일부만 약간 떼서 하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증, 중등도 유관증식 정도로 굉장히 나쁜 세포들은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증은 비증식성 병변이라서 떼지 않아도 되고 중등도 유관증식이 나왔을 경우는 이제 혹의 모양이 좋지 않거나 했을 때는 이제 떼서 보는 게 좋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소견은 좀 나쁜데 조직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다 제거해서 보는 거를 선택을 했고 VAB라고 하는 맘모톰 시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정형 유관증식이 4군데 이상에서 발견되면서 관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은 혹인데 총조직 검사가 괜찮게 나오는 경우에는 맘모톰으로 다 떼서 절제생검을 하면 동반되어 있는 암이라든지 비정형 세포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요. 한번 볼까요? 예, 맘모톰 시술 후의 흉터는 대부분 4mm 정도이고요. 가느다란 하얀 선으로 남게 됩니다. 초반에는 조금 붉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베이지색 정도로 되는데 그 이후에는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가느다란 선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터는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큰 혹을 그래서 막 3cm, 4cm 정도 되는 혹을 이제 맘모톰 시술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부 함몰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유방이 되게 작으신 분인데 큰 혹이 있어서 그 시술을 한 경우에는 유방 모양이 조금 함몰 같은 경우로 변하는 경우도 약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혹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고요. 함몰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조금 조직이 차오르면서 좀 괜찮은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맘모톰을 하고 나면 일상 복귀가 빠른가요?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맘모톰을 하시고 나면 피부가 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시고 그 안에 혈종이 좀 없어지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짧게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종이 조금 많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갈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이면 다 이제 회복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회복 기간이라는 게 이제 좀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이러신데 대부분 제가 보는 케이스들은 일주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후면 이제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실 수 있고 팔을 쓰시는 운동이나 뭐 찜질방, 수영장 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로 돌아갈까요? 네. 다음 케이스는 요즘에 저는 사실은 이제 모든 혹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총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맘모톰을 하는 편인데 가끔 섬유 선정 같으니까 그냥 바로 떼시죠라고 이제 권유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41세 여자분이고 만져지는 혹으로 오셨습니다. 혹이 사이즈는 좀 2cm 정도로 크긴 했는데 약간 모양이 되게 섬유 선종에서 많이 보는 아주 경계가 분명하고 괜찮아 보이는 혹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총조직 검사를 했더니 관상피 내암, 섬유 선종에서 생긴 관상피 내암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크기가 좀 크다든지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한 혹은 맘모톰을 하시기 전에 중심 총생검이라고 하는 총으로 하는 가느다란 바늘로 일부만 떼는 조직 검사를 하셔서 조직 검사를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두 번째 시술인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53세 여자분이시고 미세석회화로 계속해서 추적 중이셨습니다. 한 5년 정도를 추적하는데 변화는 계속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미세석회화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되게 미세하잖아요. 이 사진에서 어디 있는지 잘 보이시지 않죠? 이 부분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석회가 하나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석회화가 보일 때는 석회가 너무 작아서 범위를 알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확대 촬영이라고 하는 미세석회를 좀 더 크게 키워서 볼 수 있는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했을 때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석회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 윗부분까지 석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석회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었고 분절성 분포라고 해서 이 구역을 다 이제 침범하고 있는 미세석회가 보였습니다. 암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맘모톰 기계를 이용해서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시행했고요. 때는 조직에서 이렇게 석회가 여러 군데 나온 걸 확인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봤는데 관상피 내암이 나오셨죠. 암이더라도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는 몇 년을 봐도 변화 없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이 많으시죠. 이제 혹이 많은데 이제 호르몬을 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성 호르몬 제제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방에 있는 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맞고요. 또 유방암의 위험을 조금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연구에서 5년 이상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아주 조금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섬유 선종 혹을 4개 수술하시고 검진하고 계시고 호르몬을 드시는 게 어떠냐? 혹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성 호르몬 제제가 꼭 필요한 분들은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유방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드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호르몬제를 드셔서 증상이 좋아지고 그런 것 더 얻는 점이 많다면 드시는 게 좋고 대신 유방 검진을 6개월마다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아까 케이스로 넘어가셔서요. 암이더라도 천천히 자라서 변화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석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또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고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미세석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 촬영을 하지 않으면 병변의 범위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확대 촬영은 한 번씩 해보셔서 병변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와서 볼까요?
미세석회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잡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미세석회는 유방 촬영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병변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가끔 거기에 이제 연기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미세석회가 이제 양성병변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추적만 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의심스러운 분포와 모양을 보인다. 그랬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미세석회와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뒤통수를 많이 치거든요. 모양도 괜찮고 분포도 괜찮은데 떼서 보면 연기암인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의 모양이나 분포가 좋지 않은 분들은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암을 일찍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확대 촬영을 해서 모양이나 분포를 확실히 하시고 거기서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맘모톰 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셔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29세 여자 환자분이고 매년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계속 정기검진을 받으셨고 1년 만에 오른쪽 유방 5시 또는 6시 방향에 미세석회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유방 확대 촬영 사진인데 분절성 분포를 보이면서 미세석회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초음파도 같이 하셔서 이제 미세석회가 혹시 초음파에서 보이는지 확인하죠.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그 의심되는 부위에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총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총조직 검사 결과는 섬유낭종성 변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증식성 병변이기 때문에 뗄 필요가 없는 100% 양성인 안전한 혹이 나왔죠. 이런 분들은 미세석회 모양은 나빠 보이는데 또 1년 만에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암이 의심되는데 총조직 검사는 이제 괜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석회를 제대로 뗄 수 있는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시행했습니다. 뗀 석회가 여기저기에 좀 많이 나왔고요. 조직 검사 결과 관상피 내암으로 나오셨어요. 미세석회와 조직 검사는 총조직 검사처럼 그렇게 조직의 양이 작으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양이 충분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맘모톰 기계를 이용해서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받으셔서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맘모톰 시술을 꼭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맘모톰 시술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진단과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혹에 대해서 맘모톰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정형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혹에 대해서 맘모톰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치료를 까다롭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술일 수 있겠습니다.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으셨을 때는 내가 고위험 환자군에 들어가는지 나의 혹의 중심 총생검한 조직검사 결과가 무엇인지 또 나의 혹이나 미세석회의 영상 소견이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선별적으로 시술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의심이 든다. 선생님이 권하셨는데 나는 조금 이게 믿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2차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맘모톰 시술 꼭 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의 이제 유튜브 채널 애플유 의원 검색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볼까요? 네. 가족 중에 유방암 병력이 있으시고 혹이 있으시다는 거죠. 혹시 조직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맘모톰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었고 이제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거기서 85%인가 87%인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유방암이 걸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전절제하고 이제 보형물 수술을 했고 또 몇 년 후에 난소까지 제거했습니다. 가족력이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모두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 중에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혹도 추적 검사를 하시면서 만약에 모양이 안 좋아지면 조직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시고 필요하면 맘모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미리 그냥 떼시는 건 조금 약간 과한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널. 아, 저의 유튜브 채널은 애플유 의원입니다. 저희 병원 이름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유방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가족력이라든지 뭘 먹으면 좋으냐, 뭘 먹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네, 미세석회화는 굉장히 작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mm보다 작은 석회를 주로 미세석회화라고 합니다. 찍는 장비에 따라서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좋은 장비로 찍어야 자세히 잘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세석회가 있을 때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확대 촬영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유방 전문 병원을 가셔서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요. 확대 촬영을 하셔서 자세한 모양과 분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반 유방 촬영을 해서 미세석회가 있어서 확대 촬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범위가 넓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작은 미세석회는 그냥 일반 촬영에서는 특히 치밀 유방이 심하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맞다. 또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확대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구슬동자님. 1cm 정도 되는 작은 혹이 발견되셨고 혹시 총조직 검사를 하셨을까요? 1cm 정도 되는 작은 혹도 암은 있죠. 암은 사이즈 관계없이 생기니까요. 경과 관찰을 권하셨으면 혹시 되게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모양이 좀 좋지 않으면 일단 총조직 검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나쁜 증식성 병변이 있다든지 그런 게 보이면 맘모톰으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총조직 검사를 먼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초음파 소견에서 혹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경계가 분명하고 괜찮다면 이제 경과 관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모양이 너무 괜찮고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6개월 경과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시다가 조금 커지시면 그때 총조직 검사 하시고 조직 검사 결과가 뭔지 보시고 맘모톰으로 제거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아까 전에 환자분 아닙니다. 일반 검진에서 미세석회를 못 본다는 건 아니고요. 검진센터에서도 요즘은 이제 기계가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에서 석회를 못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치밀한 유방에서 미세석회가 가려질 수 있어서 뭐 못 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 미세석회도 보입니다. 잘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검진을 했는데 석회가 있다 이렇게 나오셨다면 이제 전문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확대 촬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치밀 유방이 계속 나오시는 상태이고 이제 유방 전문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제 유방을 보는 전문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초음파도 한번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병원마다 맘모톰 시술이 다르죠. 예.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맘모톰은 이제 비급여 시술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다르게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기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맘모톰이라는 기계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앵코라는 회사도 있고 여기저기 회사가 몇 가지 있어서 그 기계들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건이라고 하는 거를 일회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맘모톰 시술에 꽂아서 시술하는 칼,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칼도 사실은 회사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비용이 다 다른 거는 기계 차이도 있다. 그리고 건값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사 선생님이랑 발을 맞추어 가야 하는 여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방이 초음파를 한번 보고 치울 건 아니잖아요. 계속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많고 계속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나랑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1번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걸 잘 해결해 주신다. 꼼꼼히 검사를 해 주신다. 선생님이 친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잘 맞는 선생님을 이제 만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신뢰가 들었을 때 이제 맘모톰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저도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유방외과 선생님, 유방 영상의학과 선생님 모두 전문가시고요. 이제 외과든 영상의학과든 맘모톰 시술을 하고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다 이제 흔한데요. 저는 제가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부터 전공의 과정부터 초음파와 아니면 유방 촬영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과 미세석회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병원을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변화 없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미세석회 계속 똑같았다 아니면 혹이 계속 변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어디든 괜찮으시지만 영상 쪽은 아무래도 영상의학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검사가 여러 가지라서 조금 헷갈리는 게 맞죠. 네,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방 검진은 유방 촬영과 초음파 이렇게 두 가지 검사로 나뉘고요. 이 두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방암이 미세석회라는 형태로도 혹이라는 형태로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세석회를 보기 위해서는 유방 촬영을 하셔야 하고 혹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이제 기초적인 검사가 되겠고 만약에 혹이 발견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중심 총생검이라는 거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증식성 병변이 발견되면 맘모톰을 권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세석회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 방법이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입니다. 그래서 맘모톰 기계를 이용해서 미세석회를 좀 많이 떼는 그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암이나 기타 병변들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방 검진을 하실 때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 두 가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조직 검사 레벨에 들어가야 될 때 중심 총생검과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맘모톰 시술로 떼낸 혹이 증식성 병변이라도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정기적인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제 중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 D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점검된 게 없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D, 오메가3 정도가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고요. 식습관은
고지방식이라든지 과당을 많이 드시는 그런 식습관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고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시고 통곡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뭐 베리류 이런 것들이 이제 식습관에 좋다고 하고요. 석류랑 자몽이 안 좋다는데 자몽은 아무래도 그 유방암 치료제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유방암과 관계 없으신 분들은 드셔도 괜찮고요. 석류는 식품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년 정도 호르몬 드셨는데 네, 지금까지 괜찮으셨으면 관리 잘 하시면서 괜찮으신 거겠죠? 네. 호르몬제를 오래 드시더라도 유방암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있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하시면서 호르몬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못 받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채널 애플유 의원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애플유 의원 이은진이었습니다.